자, 그래서 그런지 오늘 리얼미터 조사도 리얼미터 최저치가 나왔습니다. 아이고. 리얼미터 최저치 22%. 이 저는 깜짝 놀랐어요. 22.4%. 리얼미터가 이런 수치가 나올 줄이야라는 충격적인 수치인데 충격적이네요. 부정 평가는 74.2%. 와. 74. 부정이 74. 74. 네. 74. 전 거의 국민의 80% 가고 4분의 3. 있습니다. 4분의 3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자, 이렇게까지 지금 국정수행 평가가 부정은 계속 올라가고 이거 그래프도 지금 벌어지고 있어요. 쩍벌이 되고 있는데 쪽발. 계속 그래프도 지금 팔 따라가는 겁니까? 야. 그래프도 벌어지고 있는데 이거는 거의 진짜 와. 배드덕을 넘어서 뭐 좀비덕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 거의 기능을 못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그런데 윤석열 대통령의 관심사가 네. 어떤 국가 이익, 국익, 국민의 생명과 안전, 그다음에 경제,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한 관심은 없는 게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저렇게 지지율이 하락하는데 우리 지난주 금요일에 정진석 대통령실 비서실장이 네. 뭐라 아하. 그랬습니까? 기시다 일본 총리도 15%, 16%, 그다음에 유럽 정상 중에 20% 넘는 정상이 거의 없다. 그렇기 때문에 뭐 이 정도 지지율 뭐 괜찮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얼마나 오만방자하고 네. 정말 당당한지. 사실은 목요일 날 명태균 씨와 윤석열 대통령 녹취록이 그 공개된 것보다 금요일 날 정진석 비서실장의 그 오만불손한 네. 태도 때문에 더 많은 국민들이 화가 났다. 아하. 야, 어떻게 저렇게 무도할까? 네. 가만 생각해 보면 이분들은 사실은 국민 법감정이나 국민 감정, 국민 정서 이런 거 굉장히 신경도 안 씁니다. 오로지 김건희 여사 친인척들의 그런 어떤 이익, 그다음에 그 충암파 네. 고등학교 선후배들의 어떤 이익, 그다음에 그 용산 팔간신이라고 추정되는 그 소수의 그러한 간신들의 어떤 자리 나눠주기, 네. 여기에 여념이 없어요. 하. 뭐 국민들이 어떻게 생각하든 마든 네. 나는 한 자리 해먹겠다. 나는 3억 5천만 원짜리 공직을 받아야겠다. 이런 생각뿐이 없기 때문에 네. 뭐 별다른 타격감이 안 보이지 않았나. 아니 많은 신문이나 국민들이 야 저거 정신승리 아니야? 사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전 국민의 19% 지지를 받는 대통령이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게 온당합니까? 네. 아니 대통령으로서 무슨 권위가 있어요? 네. 그러니까 예산 시정 연설 국회에 나타나지도 못하는 거 아니에요? 부끄러워서. 얼마나 자기가 부끄러우면 국회에 오지도 못합니까? 네. 그래서 저는 사실상 지난주에 민주당이 윤석열 대통령의 국정 운영을 종식시켰다. 더 이상 권위도 없고 통치도 없다. 끝. 국민의힘 네. 윤석열 대통령 스스로 결단할 시기만 왔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결단의 시기가 왔다. 윤 대통령이 결단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신 건데 사실은 이거 지난주 갤럽 조사를 보면은 저 충격적인 게 TK 민심 아니겠습니까? TK 민심이 흔들려서 그런지 어제 추경호 원내대표가 기자간담회 할 때도 뭔가 대책이 필요하다. 당과 대통령실이 힘을 좀 모아가지고 이걸 좀 타개할 수 있는 방안을 만들어야 된다. 엄정하게 보고 있다. 이렇게까지 얘기를 했어요. 그리고 당 이제 상임고문도 만나서 정의화 전 의원이 얘기도 했지만은 만나서 의견을 모은 게 이거 위기다. 당과 대통령실 함께 힘을 모아서 헤쳐나가야 된다. 또 시도지사 협의회도 그런 입장을 냈고. 그러니까 지금 한국갤럽 조사 10%대가 나온 다음에 TK 민심이 흔들리고 있다는 걸 확인한 다음에 국민의힘도 좀 분적이 좀 움직이는 모습 같습니다. 이렇게 움직이면 어떻게 보십니까? 분적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근데 그냥 안 움직이는 게 더 낫죠. 안 움직이는 뭐 게. 움직이면 뭐 합니까? 아무런 변화가 없는데요. 네. 그러니까 저는 사실 지금 뭐 갤럽 조사에 이어서 이제 리얼미터도 계속 급전직하고 있잖아요. 네. 이게 지금 10월달 첫째 주 조사 리얼미터 기준으로 28% 육박했습니다. 근데 그 지지율이 지금 한 달 만에 6% 떨어져서 오늘 22.4% 나온 거거든요. 네. 10월달에 뭐가 떨어집니까? 낙엽이 떨어집니다. 낙엽이 떨어지듯이 지지율이 대폭락하고 있어요. 이게 좀 웃을 일이 아닌 게 정말 그 대통령의 지지율이 한 달 새에 6%가 빠진다라는 것도 정말 참 이해하기 어려운 그런 장면입니다만은 더 심각한 건 뭐냐면은 이 떨어지는 지지율을 반등할 만한 모멘텀과 요인이
전혀 없다라는 겁니다. 음. 뭐 인사를 잘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해외 순방을 나가가지고 무슨 성과를 내겠습니까? 아니면 국민들과 뭐 소통 행보를 강화하겠습니까? 아니면 뭐 지금 김건희 여사 문제로 국민들이 분통 터져 하는데 특검을 받겠습니까? 네. 어떤 약을 투약할 어떤 근거도 어떤 묘약도 없는 게 지금 윤석열 정부의 가장 난감한 상황이고 어제도 뭐 추경호 대표가 대구에 가면 뭐 합니까? 시도지사 협의회에서 메시지를 내면 뭐 합니까? 말만 하고 행동이 안 따라오거든요. 그게 국민들에게 더 안 좋게 보여지는 겁니다. 네. 차라리 말이라도 안 하면 국민들이 화가 덜 나요. 한동훈 대표도 네. 말을 하잖아요. 근데 안 지켜요. 그 아. 국민들이 거기서 오는 언행 불일치 속에서 이 정부에 대한 신뢰가 더 떨어지는 겁니다.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앞으로 이제 11월 달 넘어가잖아요. 아마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마지막 희망 이재명 대표 법원의 결정에 대해서 아마 희망을 갖고 국민 여론이 반전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는데 네. 이미 이재명 대표 재판받고 있는 거 모든 국민이 다 압니다. 아하. 이미 지금까지 반영이 다 된 거예요. 그럼 지금부터 이제 11월 들어가면요. 이게 어디까지 떨어질까? 저는 실제로도 갤럽 기준으로나 리얼미터 기준으로 저는 한 자릿수까지도 가겠다. 네. 이 지지율이 한 자릿수 체제를 정말 눈으로 보겠구나라는 그런 불길한 뭐 불길한 내지는 국민들의 희망일 수도 있지만은 아하. 아마 그런 좀 예상도 저는 좀 해봅니다. 지난주에 정청래 의원이 나와가지고 인터뷰를 했었는데 정청래 의원한테 물어봤더니 이번 주에는 18% 여론조사 나올 거라고 했어요. 근데 정말 여론조사 꽃에서 18.2%. 문화일보에서 17% 나왔잖아요. 문화일보 17% 17 나왔죠. 17 나왔어요. 지금 17, 18, 19에 얹혀 있거든요. 뭐 리얼미터는 이제 보통 3, 4%또 위니까 리얼미터는 한 10 정도 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조금 빼야 되죠. 예. 12. 예. 근데 12%. 지금 모든 조사 결과가 다 떨어지고 있는 건 아하. 맞고요. 갤럽 조사를 우리가 그래도 유의미하게 봤을 때 일단은 매주 보니까 일단 10% 후반. 그럼 전 저게 이제 10%의 공간이 있잖아요. 한 네. 자릿수까지는. 아하. 저 10%를 언제까지 버티겠습니까? 아. 다 돌아서는 거거든요. 다 돌아선다. 거기다 의료 대란 해결됐습니까? 아무것도 해결 안 됐어요. 이제 안 겨울이 됐죠. 옵니다. 우리 김지호 대변인께서 늘 강조하시듯이 낙상, 낙상과 심혈관, 뇌혈관 질환. 그러니까 질환들, 그러니까 이게 응급에 걱정됩니다. 대한 대비가 안 되잖아요. 그럼 네. 이제 어르신들 다 이제는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예요. 다 돌아설 수밖에 없는 거. 근데 대통령이 지금 변하지 않거든요. 네, 외신도 이런 상황에 대해서 지적을 하더라고요. 디플로맷 좀 보면은 영어가 등장해가지고 깜짝 놀랐는데. 유명한 그 신문사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미국 외교 전문 매체 디플로맷이 윤석열 대통령의 가장 큰 정치적 위험은 바로 그의 아내와 그녀가 연루된 수많은 스캔들인데 윤 대통령이 여기에 대한 조사를 거부하고 있다. 김건희 리스크는 윤 대통령의 시한폭탄이다. 이렇게 또 미국에서도 아니 짓고 외신도 있습니다. 아는데 외신도 알잖아요. 답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안 하니까 문제라니까요. 한동훈 대표가 국민 눈높이 얘기하는데 국민 눈높이는 물론이고 외신 눈높이도 맞춰야지. 아니 저 빨간색 서류철 들고 다니면 뭐 하냐고요. 안 하는데. 그러니까 국민들이 화가 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제가 그 책으로도 썼잖아요. 보수의 종말. 이번 주 토요일에 출판 기념회를 합니다. 제가. 왜그 홍보 안 하나 했어? 보수의 종말이 이미 다가온 거 아니냐. 현실화된 거 아니냐. 현실화되고 네. 있죠. 아니 저는 이분들이요 답을 못 찾아서 답을 몰라서 저런다 그러면 제가 인내심을 갖고 답을 알려드릴 수 있거든요. 추경호 대표라든지 한동훈 대표. 근데 지금 답을 다 알잖아요. 근데 안 하니까 이게 미치죠. 보수의 미치고 종말로 팔딱 갈 수밖에 없는 예. 겁니다. 현실적으로. 미치겠어요. 사실은 이번 주라도 예. 여야 합의를 통해서 김건희 종합특검 그리고 최상병 수사 외압 사건 특검을 통과시키고 네. 사실은 그 지금 명태균 씨 사건 같은 답은 경우는 정해져 있어요. 검찰에서 굉장히 철저하게 오픈북 테스트야. 정말 수사를 해서 TF를 짜든지 뭐를 해서 특별 수사본부를 차려서 수사를 하면 그나마 그 저 떨어지는 국정 지지율을 조금이라도 만회할 수도 있고 그렇죠. 뭔가 지지율 하나가 막을 수가 있는데 전혀 그런 생각이 없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그러니까. 그랬잖아요. 아내인가 나라인가 선택하라고. 안해. 아니 선택하라고 선택했어요. 조선일보도 답을 줬어요. 그게 답을 설마 조선일보가 네. 아내를 선택하시오 이러진 않을 거 아닙니까? 나라를 선택해 이 알겠죠. 땡땡아. 제가 그 뒤에는 욕설이라 뺐습니다. 이 땡땡아. 네. 지읒 시오사 이렇게 아하. 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아내인가 나라인가를 조선일보가 답을 다 알려주면서 오픈북 테스트를 했는데 아직도 나라를 선택 안 하면은 그게 이거 어떡하자니? 그게 다 조선일보가 윤석열 대통령에게 그런 주문을 했기 때문입니다. 김건희 여사에게 그런 질문을 했었어야죠. 사실상 지난 2년 6개월간 대한민국은 네. 김건희 섭정 체제라는 게 그간 녹취록 통해 다 밝혀졌잖아요. 아이고. 윤석열 대통령은 국정을 판단할
그러한 판단력이 없습니다. 결단력도 없고 모든 판단과 결단은 김건희 여사로부터 나온 게 다 밝혀졌잖아요. 그러니까 조선일보가 상대를 잘못 지정해서 이야기를 한 거 이제는 김건희 여사한테 직접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요? 남편 국가를 위해서 자진 출석해라. 특검을 받아들여라. 이제는 김건희 여사에게 직접 주문해야 된다고 근데 생각합니다. 이제 김지호 대변인님 말씀을 우리가 사실로 놓고 얘기를 한다면 그 자체가 탄핵 사유죠. 아하. 권력을 실권자를 대통령이 바지 대통령이고 실권자는 김건희 여사였다라는 걸 인정하는 꼴인데 네. 그럼 권력의 사유 아닙니까? 비선 아닙니까? 비선 통치를 한 거예요. 국민주권주의를 위반한 겁니다. 대한민국 헌법 1조 1항과 2항을 위반한 겁니다. 그러면 그거보다 더 큰 탄핵 사유는 없거든요. 그럼 자리에서 내려와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해결될 수 없는 상황에 빠져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은. 예. 대통령 최고 권력자를 지칭하는 부위라는 단어는 제 생각입니다. 네. 김건희 여사가 부위원, 네. 우리 윤석열 대통령은 G G였어. G1